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단원평가 3학년 1학기 3단원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눗셈의 의미를 조금 파악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사칙 혼합계산 중, 사칙 연산 중에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나눗셈 같은 경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나눗셈의 의미.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포함제가 있어요. 포함제. 이게 지금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실 뭐 구구단 역으로 외우는 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장제 문제에서도 조금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포함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수 안에 다른 수가 몇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 빼기 2 빼기 0, 0이죠. 즉 이거를 나누기를 쓰면 8 나누기 2는 4가 되거든요. 그럼 8에 2가 몇 개나 포함이 되었어요? 아, 4개나 포함이 되었구나. 그래서 같은 양이 몇 번이나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로 뭐다? 포함제다. 포함제고. 그럼 등분제는 뭐냐면요. 등분은 어떤 수를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8 나누기 2를 두 개로 똑같이 나눈 게 4이다. 그래서 어떤 수를 똑같이 몇으로 나누는 거. 그래서 똑같이 나누어 한 부분의 크기. 그러니까 8개를 이렇게 두 접시에 땅땅땅땅. 아이고, 안 보이네요. 땅땅땅땅. 즉, 요거 같은 경우는 나누어서 한 부분의 크기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등분제, 같을 등의 나눌 뿐. 그래서 포함제랑 등분제라는 말을 조금 어머님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제 문제 풀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눗셈식을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24 나누기 4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나눗셈의 식이잖아요. 나눗셈의 식은 무엇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눗셈이면 나눗셈은 뭐냐면 24 나누기 4예요. 요거를 나눗셈이라고 하고 나눗셈 식은 뭐냐면 나눗셈이랑 같다라는 기호, 등분을, 등식을 나눗셈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4 나누기 4 이렇게 읽지만 이거는 6과 같습니다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나눗셈이랑 나눗셈 식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좀 구분을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얘 안 썼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자, 2번 다음 문장을 나눗셈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랬어요. 이제 요것도 나눗셈 식이죠. 그래서 여기 네, 등식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면 돼요? 30개를 5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한 상자에 6개 담게 됩니다. 얘는 어떤 거예요? 포함제가 아니라 등분제죠. 똑같이 나눴을 때 한 접시에 한 부분의 크기를 알아보는 등분제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자, 12를 네 곳으로 똑같게 나누면 한 곳에 몇 개? 그렇죠. 3개씩입니다. 이것도 등분제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예요? 그렇죠. 포함제예요. 같은 양이 몇 번 들어있는지 7이라는 같은 양이 몇 번 들어있는지 몇 번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포함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몇 번 들어갔어요? 3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7, 3, 21 하지 말고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된다. 자, 앞에 두 개는 등분제, 얘는 포함제 문제였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등분제 포함제를 좀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랑 좀 이야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구단 거꾸로 나눗셈 답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수학이 재미없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있도록 네,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8단의 곱셈구구, 9단의 곱셈구구로 답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문제가 커가지고요. 한 번에 안 들어가나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자, 고추가 몇 개 있어요? 35개가 있어요. 35개가 있고, 그리고 5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면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예요? 그렇죠. 등분제 문제예요. 어머님들이 이제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고추수에서 나누어줄 사람의 수, 사람 수.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한 사람이 가지는 고추수. 이렇게 해서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7이죠. 7개씩. 여기도 답 써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나눗셈식. 네, 42 나누기 6은 7을 나타낸 문장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자, 42개를 바구니에 몇 개에, 그렇죠, 6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한 바구니에 사탕이 7개씩 담깁니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어떤 문제예요? 등분제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 이렇게 나왔지만 조금 어려운 데는 나눗셈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 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자, 연필 6자를 친구들이랑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해요. 이것도 등분제 문제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수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연필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죠? 자, 얘는 쓰면 16 나누기 8 해서 2라고 써주시고, 얘는 16 나누기 4 해서 4. 자, 얘는 2자루씩 가질 수 있고, 얘는 4자루씩 가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림을 보고 나눗셈 목을 곱셈식으로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12 나누기 4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등분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거를 좀 검산이랑 연결할 수가 있어요. 검산. 네, 검산.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정확히 구했는지 확인하는 계산법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곱셈이랑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곱셈식을 2개의 나눗셈으로 할 수 있고, 하나의 나눗셈식을 2개의 곱셈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아이들이랑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해보시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칙 연산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이런 검산 같은 경우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를 몫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하나의 곱셈식은 2개의 나눗셈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20 나누기 4는 5개, 20에다가 나누기 5를 하면 4라고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어떤 거죠?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뭐예요? 나누는 수가 몫이 된 거고요. 요거를 조금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5학년 때 그 자연수 혼합 계산에서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이런 말을 되게 어려워해요. 나누는 수. 네, 그리고 얘는 목. 이런 말들을 조금 연습을 조금 시켜주셔야 나중에 이제 고학년 가서도 자연수의 혼합계산, 사칙 연한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쉽게 주는 문제예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요, 나눗셈의 몫이 더 작은 쪽에 영표하세요. 그래서 나눗셈 목 한번 구워볼까요? 그렇죠. 얘는 7이에요. 자, 이렇게 구워서 더 작은 쪽인지 큰 쪽인지 이거를 조금 아이들이랑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얘는 4에다가 무엇을 곱했는데 36이다. 그래서 얘는 4구 36이므로, 또는 36 나누기 4는 9 네모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식으로도 좀 적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36 나누기
네모가 있을 때 6이다. 즉 네모 곱하기 6은 36이다.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갈래로 좀 아이가 자유자재로 풀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 한번 볼게요. 나눗셈의 몫을 구하여 네모 안에 써놓고 몫이 가장 큰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그랬어요. 자, 9, 7, 8 했죠. 자, 이제 여기서는 아이들 대부분 잘 하는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몫이 가장 큰 것인지 큰 것부터 차례대로 쓰시오인지 작은 것인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쓰시오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아이들이랑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풀이 과정 적을 때 또 어려워해요. 이거 그냥 답이 이건데 근데 이럴 때 가장 큰 거 구할 때는 풀이 과정에 등호 표시를 많이 해요. 등호 표시. 그래서 니은이 기억이 가장 크고 자, 디귿이 요거 아이들이 쓰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냥 답이 이건데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등호로 표시해서 정답은 니은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여기에다가 몫이 가장 큰 것에 기호를 쓰라 하는데 답을 써서 틀리는 경우 있어요. 아이들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답을 쓰는 건지 기호를 쓰는 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니은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니은에 알맞은 수 구하기. 자, 일단 기억을 정확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아이들 어려워해요. 이제 3학년 정도면 사실 학년이 이제 중학년으로 넘어가는 친구라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은 이것만 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거든요. 차근차근히 구할 수 있는 답부터 구할 수 있어. 자, 기억은 9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63 나누기 9는 9, 7에 63이야. 그래서 정답은 7이라고. 니은을 알맞은 수 구하기. 네, 이렇게 해서 정답 맞췄는데요.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도 나오지만 기억과 니은의 합, 기억과 니은의 차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좀 읽고 잘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네. 자, 가를 나로 나눈 몫은 얼마일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를 자,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7의 4배인 수 그러면 7 곱하기 4는 28. 아이들이 당황하는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얘는 어때요? 36을 9로 나눈 모 36 나누기 9는 4. 자,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가를 나로 나눈 몫을 구하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요 문제 조금 말 자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이랑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 이렇게 좀 연습을 시켜주시고 28 가 대신에 그러니까 기호 대신에 얘를 넣는 연습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 대신에 4를 써준다. 그래서 28 나누기 4는 정답은 7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전체 쪽수가 35쪽인 동화책을 매일 같은 쪽수씩 읽어서 7일 동안 모두 읽으려면 하루에 몇 쪽씩 읽으면 될까요? 자, 7일 동안 매일 읽는 거예요. 그러면 7개씩 등분을 하면 하루에 5쪽. 이런 것들이 등분제 문제예요. 등분제 문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5쪽 이런 거 써주는 거. 네. 센스. 자, 그 다음 18번 한번 볼게요. 사탕 48개가 있습니다. 여학생. 이거 어려워요.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여학생 3명, 남학생 5명을 나누었지만 이거는 어때요? 한 학생이 사탕을 몇 개 먹을 수 있냐는 얘기죠. 즉 학생을 같이 더해주면 돼요. 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먹을 네, 쓰면서 예, 설명하는 게 그렇게 헷갈려요. 나누어 먹을 학생은 모두 몇 명이니?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5는 8명 이므로 자, 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건 등분제예요. 그래서 6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19번 서술형 문제예요. 자, 괜히 겁먹어요. 문장 길고요. 일단 제가 뭐라고 했죠? 구하려는 것에 줄 거예요. 자, 접시는 몇 개 필요한지가 구하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24개를 8개씩 똑같이 나누어 담는다. 즉, 등분제 문제죠. 그래서 전체 딸기수 나누기 접시 한 개 담을 딸기수로 구하면 필요한 접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굳이 말로 한글식으로 만들게 풀어준다면 한글식으로 먼저 이거는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딸기수 나누기 접시 한 개에 담을 딸기수.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필요한 접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접시수. 그래서 24 나누기 8은 4개. 근데 여기를 만약에 어려우면 못 써도 되는데 이거를 쓰면 더 좋고, 만약에 이걸 썼어요. 이거 썼으면 마지막에 따라서 구하려는 거 써야죠. 따라서 구하려는 거 뭐예요? 접시가 몇 개 필요하다? 접시가 3개 필요하다. 요것만 써도 되게 답이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따라서 구하려는 것을 써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 서술형 평가 이거 풀이 과정 적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수를 4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어떤 수를 7을 곱했더니 56이 되었어요. 나누어야 되는데 4로 나누어야 되는데 어떤 수 7을 곱해서 56이 됐어요.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인지. 저는 사실 애들한테 이렇게 요새 유행은 아니고 좀 지난 유행이지만 별타쌤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러거든요. 별타쌤 어떤 수 게임. 별타쌤 어떤 수 게임 해가지고 딱 적으라 그래요. 잘못된 계산식 X 먼저 적어요. X 잘못된 계산식을 적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수의 값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른 계산 X 거긴 세모인데 저는 네모예요. X 네모. 네, 세모 대신 제가 X인가요? 저 잘 안 봐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는 항상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면 이거를 해줘야 돼요. 하면.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수에다가 이렇게 구해줘요. 어떤 수를 4로 나눠야 될 것을 잘못한 계산이에요. X. 자, 검은색으로 적어볼게요. 어떤 수에다가 7을 곱했더니 56이야. 그럼 우리 어떤 수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56 나누기 7이 어떤 수가 되죠? 그래서 8이 어떤 수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바른 계산은 뭐예요? 어떤 수를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 나누기 4. 이거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해주라고 그래도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여기서도 또 멋있게 한번 적어볼까요? 따라서 구하려는 거 바르게 계산한 거죠. 바르게 안 보이시네요. 저 혼자 열심히 풀고 있어. 바르게 계산하면 몇이다? 그렇죠. 2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별타쌤 어떤 수 게임으로 해서 X 어떤 수 동그라미 말로 써주면 더 좋죠. 잘못된 계산 그리고 어떤 수 바른 계산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은데 요새 아이들은 조금 재미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해 주시면 아이들 실수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어떤 수 문제는요 6학년 때까지 계속 나와요. 1학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시스템화 해가지고 좀 세팅을 해주는 거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